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2022년 전기대학원 지원 후기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지원 후기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학교별로 면접에 대한 전략이 조금 다르게 접근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후기 올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중복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함께 커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기들을 들으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이런 이론들이 강세고 이 학교에 지원할 경우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알료심정 궁금이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도 서류, 원서하고 학업계획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류 탈락은 따로 없이 전공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3분과 학생 1명, 단독으로 진행되는 반면 면접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는 게 이 학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인성 면접보다는 전공 구술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공 면접에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은 보통 한 지원자당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받고 있는 거로 봤는데요. 지원 후기를 써주신 분들이 받았던 질문들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한다라는 관점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어떤 이론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야 될지 전체적인 방향만 좀 감으로 잡고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기를 써주신 분들의 3분이 질문들이 다 달랐는데요. 네, A님이 적어주신 질문은 지원 동기, 그리고 입학 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신 분석과 인간 중심 이론을 비교해라. 상담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2개나 나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임 교수님이 계셨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수용적이고 친절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원 동기나 이런 개인적인 인성 면접에 대한 질문이 포커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2번째로 작성해 주신 B님의 질문들을 보니까 피아제 인지발달학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명칭에서 조작의 의미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아마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2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초등학생의 시기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것도 기출하고 좀 비슷하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엔 초등학생이 아니라 아마 청소년기를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3번째 마샤의 정체감 유실과 정체감 유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기출에 나와 있던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충실하게 하셨던 분들한테는 전공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째 후기를 써주신 C님의 질문들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이론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2번째는 핵심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3번째는 개인적인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심리학과가 원래 발달 심리가 조금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아마 면접관으로 계셨던 심리학 교수님 중에서 발달 심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기출에서 크게 어긋난 특이한 질문들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이론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공 질문들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면접 방별로 면접 교수님들이 달랐기 때문에 분위기도 달랐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임님 교수님이 계셨던 방이 전체적으로 좀 수용적이고 친절했다라는 분위기였었고요. 질문이 3가지가 나오면서 3분 이내로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질문당 1분 이내로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하시는 시간도 있으셨기 때문에 한 질문당 한 30초 정도의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공 질문들이 발달 심리나 상담 심리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면접에 도움됐던 활동은 스터디를 꾸려서 같이 공부하고 직접 말로 답해변을 보는 연습이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와 답변 작성 연습이 도움되셨다고 하고요. 저하고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 매주 과제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네, 매주 과제 거의 한 20문제, 20개 이상 되신 적도 있죠. 네, 상당히 많은 양의 과제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제를 하시고 제가 오시면 그 다음 주에 같이 답변을 조금 검토해 드려요. 그래서 과제와 답변 검토가 도움되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저하고 스터디를 끝나면 저하고의 스터디는 5주 기간인데 그 이후에 지금 기존에 있던 스터디 분들과 따로 개별 스터디를 조금 꾸려드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면접 기출문제 작성하고 답변 작성하고 이걸 말로 시연하는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제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제 스터디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선생님들을 여기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꼭 혼자 하시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공부하시고 말로 시연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점은 학교별로 전략이 다른데 한꺼번에 묶어서 준비한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학교별로 접근 방법, 중점이 되는 좀 인원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접근하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개의 학교를 지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인성 면접 위주로, 어떤 학교는 뭐 발달 심리 위주로, 어떤 학교는 뭐 심리학 개론까지 포함해서 질문하는 학교들 다양하게 조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렇게 너무 폭넓게 공부하는 게 나한테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몇 개의 학교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대는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공 구술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이거는 이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 구술을 보는 모든 학교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심리에 대한 아까 말한 부분 공부를 못한 게 좀 아쉽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샤라든지 사회 에릭슨의 심리발달 단계 같은 경우는 기존의 2대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기출문제들을 조금 보고 중점적으로 그 변두리에 있는 이론들을 공부하셨다면 조금 아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기출들이 100%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고 면접에 임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아니 좀 쉽게 전공 출제해서 또 나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복불복이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후기였습니다. 네, 개인 심리 상담 또는 진학에 관련된 개인 컨설팅 문의는 제 마음심의 블로그 게시글 마음심의 상담 프로그램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영상 밑에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 그리고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좀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